안녕하십니까. 함께 성장하는 응답, 응달쌤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천식입니다. 진화 2025 최신 업데이트를 반영해 천식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급성 악화 시 응급실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식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변동성과 가역성입니다. 천식은 시간에 따라 증상이 변하고 좁아진 기도가 다시 넓어질 수 있는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천식의 기전을 스마트 빌딩의 화재 경보 시스템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 기도의 장벽이 손상되면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TSLP나 IL33 같은 경보음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립니다. 이 오작동 알람을 듣고 면역세포들 TH2, ILC2가 출동해 화학물질 IL4, 5, 3 등을 마구 뿌려대죠. 결과적으로 복도가 점막 부종과 끈적한 점액이라는 물로 가득 차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작은 담배 연기 하나에 건물 전체 스프링클러가 터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분비된 물질들은 기도의 평활근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건물의 방화 셔터가 쾅 닫히는 거죠. 초기에는 기관지 확장제로 이 셔터를 다시 열 수 있지만 가역성, 화재 경보가 만성적으로 울리면 기점막이 두꺼워지고 섬유화가 진행되는 기도 재형성,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약을 써도 셔터가 열리지 않는 비가역적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불을 지필까요? 알레르겐, 바이러스 감염, 가장 흔함, 담배 연기, 비만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진화 2025에서 새롭게 추가된 위험 인자가 있는데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폭염과 한파입니다. 환경적 요인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외래 진단의 핵심은 가역성의 증명입니다. 확장제, 사바, 속효성 베타2 작용제 투여 15분 후 폐기능 FEV1이 12% 이상이면서 동시에 200ml 이상 증가하면 확진합니다. 진단 후에는 표적 치료를 위해 T2 염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 호산구 300 이상, FeNO 50ppb 초과 등이 기준입니다. 단 호산구와 FeNO 수치는 하루 중에도 변동이 심합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제재 사용을 결정할 때는 체혈 시간 등 수치 해석에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기 외래 치료 가이드라인의 절대 원칙은 사바 단독 사용 강력 반대입니다. 근본 원인인 염증 치료 부재 시 악화와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진화가 우선 권고하는 트랙 1, 즉 프리퍼드는 모든 단계에서 저용량 ICS 포르모테롤을 완화제로 필요시 흡입하는 것입니다. 대안인 트랙 2 얼터너티브는 매일 규칙적인 ICS 사용을 엄수하는 환자에게만 사바를 완화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스텝 1부터 5까지 조정하며 스텝 5까지 간 중증 환자는 LAMA를 추가해 3제 요법을 시행하거나 생물학적 제재를 투여합니다. IgE, IL5, IL4 델타 13 타겟 약제들이 있으며 최근엔 상피세포 알람 자체를 차단하여 T2 바이오마커가 낮은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NT-TSLP, 즉 테제펠루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응급실 급성 악화 환자 내원 시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폐기능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가변적인 호흡기 증상의 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식의 전형적인 증상은 천명음, 호흡곤란, 기침이며 특히 밤과 새벽에 나빠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환자에게 예전에도 이랬나요? 밤이나 새벽에 더 심해지나요? 감기 뒤에 꼭 숨이 찬가요?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진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응급실에서 사바, 즉 속효성 베타2 작용제를 준 뒤 10에서 15분 후에 숨소리가 좋아지거나 FEV1이 12% 및 200ml 이상 증가한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쌕쌕거린다고 다 천식은 아닙니다. 장기 흡연자라면 비가역적인 상태인 COPD를, 가래가 끓고 반복된다면 기관지 확장증을, 누웠을 때 심해지고 거품 섞인 가래가 있다면 심부전을, 목소리가 변하면서 상이도 쪽에서 소리가 난다면 유도성 후두폐쇄를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참고로 천식과 COPD가 섞인 ACOP 환자는 천식 성분이 있으므로 ICS를 포함한 치료가 우선 권장됩니다.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도 환자가 계속 숨차다고 한다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위식도 역류질환 같은 동반질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환자가 내원하면 중증도 분류를 하며 치료합니다. 경증 및 중등도 환자는 호흡곤란을 느끼고 앉아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아직 문장 단위로 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눈에 띄게 초조해하지는 않으며
목이나 갈비뼈 주변의 호흡 보조군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력 징후를 보면 맥박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이며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는 90에서 95%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즉각적인 고강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상태입니다. 환자는 숨이 너무 차서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단어 단위로만 뚝뚝 끊어서 말하게 됩니다. 숨을 쉬긴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굽히는 트라이포드 포지션을 취하며 매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호흡 보조근을 강하게 사용하고 호흡수는 분당 30회를 넘어가며 맥박은 분당 120회를 초과합니다.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는 90% 미만으로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을 넘어선 가장 위험한 치명적 상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극심한 피로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기면 상태에 빠진다면 이는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산화탄소가 축적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특히 청진 시 평소 들리던 천명음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의 가슴 소견이 나타나면 기도가 완전히 막혀 공기 흐름조차 없다는 뜻이므로 즉각적인 기관 내 삽입과 중환자 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치명적 천식 발작의 레드플렉스 환자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 삽입거나 중환자 입원 병력이 있거나 사바를 월 평균 한 통 이상 사용하거나 최근 경구 스테로이드를 자의로 끊은 환자입니다. 이분들이 응급실에 오면 초긴장 상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응급실 검사 중 동맥혈가스 분석, 즉 ABGA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단은 ABGA를 루틴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단 초기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 중증 악화 징후가 있는 환자, 산소 포화도가 90에서 92% 이하인 환자에서 시행을 고려합니다. 이때 ABGA상 PaO2가 60 미만이며 PaCO2가 정상 또는 증가, 특히 45를 넘어가면 호흡 부전을 의미하므로 빠른 응급처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응급실 첫 1시간의 치료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산소 포화도는 성인과 청소년 93에서 95%, 소아는 94% 이상 유지입니다. 목표치에 맞춰 산소를 공급하고 즉시 SABA, 알부테롤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알부테롤, 속효성 베타 자극제는 강제 이완 엑셀로 기관지 근육 힘을 강제로 스르륵 풀게 만듭니다. 진화는 초기 용량으로 네뷸라이저 2.5에서 5mg을 첫 1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할 것을 명시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악화 시에는 항콜린제, 이프라트로피움을 병용합니다. 항콜린제는 기관지 수축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첫 1시간 동안 0.5mg을 20분마다 3회 투여합니다. 전신 스테로이드는 1시간 이내에 조기 투여하며 환자가 삼킬 수 있다면 경구 투여와 정맥 투여의 효과 차이는 없습니다. 성인은 프레드니솔론 50mg 또는 1mg/kg/day, 최대 50mg 단회 아침 투여, 5에서 7일간 테이퍼링 없이 투여를 유지합니다. 만약 1시간 집중 치료에도 중증 상태가 지속된다면 황산 마그네슘을 고려합니다. 여기서 최신 직연 유의점이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네뷸라이저를 통한 황산 마그네슘 투여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증 악화 환자,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에게는 정맥용 황산 마그네슘 투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증 악화 성인은 황산 마그네슘 2g을 20분에 걸쳐 단회 정맥 투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진정제는 호흡 억제 위험으로 절대 금기이며 천식 악화는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경험적 루틴 항생제 투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원 및 퇴원 기준입니다. 치료 후에도 최고 호기 유속 PEF가 40% 미만 보조근을 계속 사용한다면 입원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3-4시간 동안 SABA 없이도 PEF 60 이상, 산소 포화도 94% 이상을 유지하면 퇴원을 고려합니다. 퇴원 시 경구 스테로이드는 테이퍼링 없이 5에서 7일 처방하고 ICS 용량은 입원 전보다 높여서 처방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면 천식 행동 계획서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트랙 1 환자는 증상 발생 시 ICS 포르모테라 흡입 증량을, 트랙 2 환자는 SABA 사용 시 기존 ICS 용량을 2에서 4배 증량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입니다. 1번, 천식은 가역적 질환이다. 염증을 잡자. 2번, 레드 플래그 사인의 근거가 있는 사람은 미리 조심하자. 3번, 응급실 내 1시간 이내 산소 목표 설정, 호흡기 네뷸라이저 및 스테로이드를 빠르게 투여. 4번, 치료에 반응이 없는 중증 환자에서 마그네슘 투여 고려, 앤드 의식 저하, 혼돈, 사일런트 체스트 발생 시 즉시 삽관 준비. 5번, 퇴원 가능한 응급실 환자는 퇴원 시 천식 교육을 할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선생님들의 임상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성장하는 응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